LM 곡선은 어떤 곡선?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무슨 조합?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이라는 거.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이자율이 바뀌면 화폐 시장에서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뀔까? 통화량. 화폐 공급이 통화 공급이 바뀌어. 통화 수요가 바뀌어. 일반적으로는 통화 공급은 외생적이라고 우리 배웠다시피 중앙은행이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면 화폐 공급은 외생적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 내생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공급은 외생적이야. 그럼 이자율이 바뀌면은 화폐 수요가 바뀌네. 그럼 화폐 수요가 바뀜에 따라서 균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데 먼저 수식부터 접근을 해보면 요새 이런 연습이 사실 필요해요. 최근 것이 문제가. 일단 화폐 시장 균형이다.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화폐에 수요가 있고 화폐에 공급이 있다.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가 어떻게도 써요? 양변을 P로 나눠서 실질 화폐 수요랑 실질 화폐 공급이 같아지는 거. 이거를 이제 화폐 시장 균형이라고 표현했죠. 당연히 P는 외생 변수야. 일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표현하는 외생 변수지. 외생. 근데 우리가 이 실질 화폐 수요를 어떻게도 표현했어? 이 실질 화폐 수요를 그냥 L이라고 또 표현했다. 왜?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리퀴디티라고 해서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해서 화폐 수요, 실질 화폐 수요 함수를 L로 표현하고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를 뭐로 배웠어요? 소득은 증가하면 실질 화폐 수요가 늘어났어, 감소했어? 소득이 증가할 때 화폐 수요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지. 이게 내가 계속 중요하다고 어제도 다시 반복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골자였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왜 늘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거래도 많이 하고 거래도 많이 하려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실질 화폐 수요 혹은 화폐 수요가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인즈 생각에 따르면 소득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즉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뿐만 아니라 뭐도 있기 때문에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뭐였지?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채권 가격이 낮아질 때가 적기였지. 채권 가격이 낮아질 때 적기야. 적기에 확 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화폐가 없어지는 거잖아.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자율이 어떨 때? 높아질 때는 화폐가 적어지게 되는 거고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화폐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1차 함수 형태로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KY 빼기 HR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치? KY 빼기 HR. 자, 약간 여기다 빈칸을 약간 남겨놓고 P분의 M. 그러면 이게 실질 화폐 수요, 이게 실질 화폐 공급. 그러면 이게 같아지는 게 화폐 시장 균형이구나. 화폐 시장의 균형이구나. 뭐 숫자야? P 숫자, M 숫자, 그다음에 K 숫자, H 숫자. 좀 더 정확하게는 얘네들은 파라미터, 얘네들은 이제 외생 변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같아지도록 하는 뭐랑 Y와 R의 조합을 보는 거야.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하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 그러면 얘를 R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면 HR은 KY 빼기 P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여기는 화폐 공급이니까 MS를 써줘도 돼. MS. 화폐 공급량. 혹은 어떤 특정 수준의 화폐 공급량이라고 표현하려면 M0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여튼 자 그러면 이제 R에 대해서 정리하면 H분의 K 곱하기 Y 빼기 H분의 1 P분의 M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복잡해 보이지만 H 숫자 K 숫자 파라미터 숫자 그러면 기울기 얘가 기울기네 얘가 절편이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R, Y 평면에서 사실은 여기 절편의 값이 여러분들 얼마예요? 숫자 넣으면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되겠지. 마이너스 숫자. 그럼 여기가 절편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여기가 H분의 1, B분의 MS 마이너스 붙인 이 절편이고 기울기가 뭐? H분의 K. 그래서 이 기울기가 H분의 K인 우상향하는 LM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우상향하는 LM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 자, 우상향한다. 무슨 얘기야? 우상향한다는 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을 LM 곡선이라고 하는데 LM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뭐랑 뭐가 같은 방향이야? 이자율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 그럴까? 왜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하려면 이자율과 소득이 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 아까 생산물 시장 균형을 달성할 때는 이자율과 소득이 반대로 움직였지. 왜 그랬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국민소득이 주니까. 그래서 R이 높아지면 Y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R이 떨어지면 Y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하향했어. 그럼 LM은 왜 우상향해? 왜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 왜 그럴까? 그걸 이제 보도록 합시다. 사실 먼저 말해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 그럼 화폐 수요가 늘면 화폐 시장에서 가격인 여러분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늘고 화폐 수요가 늘면 화폐 시장 가격인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야.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건데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최초 외생적으로 실질 화폐 공급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외생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선생님 여기 명목 이자율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명목 이자율 써야 되지만 계속 뭐라고 했었다? 단기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인플레이션율이 0이면 명목 이자율 이퀄 실질 이자율이니까 그냥 실질 이자율 써도 상관없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화폐 수요는 뭐다? 명목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지만 이 ISLM에서는 두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명목 이자율 대신 실질 이자율로 쓰고 있다. 아시겠죠? 원래는 명목 이자율을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 수요가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려져 있다. 화폐 수요는 왜 우하향해?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LM은 우상향하는데 화폐 수요는 우하향한데 왜 우하향해? 화폐 수요는 왜 우하향해? 화폐 수요는 왜 우하향해? 이자율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를 그렸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어려운데 이자율 변화에 따르는 화폐 수요의 변화는 곡선 상의 움직임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이자율 변해서 화폐 수요가 바뀌면 곡선 상의 움직임이지. 곡선 상의 움직임. 이자율이 떨어지면 화폐 수요가 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주는 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화폐 수요는 적어주세요.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자율이 변하는 거. 계속 강조했다시피 여기서는 명목과 실질 구분이 없으니까 엄밀하게는 명목이지만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변할 때 혹은 실질 이자율이 변할 때 화폐 수요가 변하는 거. 이거는 뭐다? 곡선상. 즉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가 그려지는 거야. 우하향하는 거. 근데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이자율 변화가 아니고 소득 변화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바뀐다. 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재화 수요 생각하면 돼. 재화 수요는 그 재화 가격이 바뀔 때는 곡선 상의 움직임. 여기서는 가격 대신에 이자율이야. 이자율이 바뀌면 곡선 상의 움직임. 우리가 재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중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재라는 가정하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수요가 늘어났잖아. 마찬가지로 소득이 변하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득이 Y0일 때 일단은 소득이 Y0인 수준에서는 화폐 시장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의 균형 이자율은 R0라는 거야. 계속 강조했다시피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구분할 실익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걸 오른쪽 평면에다 그래프로 그리면 소득이 Y0에서는 균형 이자율이 R0가 된다는 거지. 왼쪽 알파점을 오른쪽에 찍으면 알파점이 되지. 자, 소득이 증가했더니 화폐 수요 자체가 증가하게 돼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고 화폐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서 화폐 수요가 증가했고 그럼 화폐 수요가 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때? 균형 화폐량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실질 화폐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화폐 수요가 늘어나봤자 균형 화폐 거래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다만 소득에 의해서 증가한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다시 화폐 수요가 줄어든 거야.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늘었다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화폐 수요가 줄다. 무슨 얘기야?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늘었어. 다시 이자율이 상승해서 다시 줄여줘야 돼.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는다음에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 줄여줘야 고정된 화폐 공급과 같아지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지금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 뭐는 100%, 200%? 아까 설명했던 이건 100%, 200%, 300% 이해하고 방금 내가 한 10분 전부터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복습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균형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냐? 상승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을 여기 베타점, 오른쪽 베타점으로 찍을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면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방금 전 좀 어려웠으니까 골자 다시 설명하면 LM은 왜 우상향하냐? LM은 왜 우상향해?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하려면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늘어. 화폐 수요가 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야. 화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화폐 수요가 늘면 화폐 시장의 가격인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거지.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 시장 균형을 달성해주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혹은 우상향하게 된다.